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둘러싼 민주당 지도부 내 갈등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 이후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1인 1표제가 차기 당권을 좌지우지하는 요소인 만큼 당권 경쟁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정청래 당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반명 농담을 던지자 정 대표가 친명이자 친청이라고 받아쳤다는 게 박수현 수석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같은 날 불거진 지도부 간 충돌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 만찬 이후 1인 1표제 논의로 갈등을 빚었던 강득구 최고위원과 박 수석 대변인도 하루 만에 화해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강 최고위원이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측근이라 두 사람의 충돌은 차기 당권 경쟁 국면으로 받아들여졌는데요. 파국은 피했지만 갈등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1인 1표제 도입 시점을 비롯해 정 대표의 연임 의사 등 친명계와 당권파가 부닥친 쟁점 자체가 해소되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1인 1표제 논란은 당내 계파 갈등을 넘어 차기 김민석 대 정청래 구도의 당권 경쟁을 둘러싼 계파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성은입니다. 1인 1표제 잠시 진정 기미를 보인다고는 하지만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지난해였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1인 1표제 당원 당규 개정안이 중앙위원회 제적 과반을 넘기지 못하면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정 대표는 다시 1인 1표제를 꺼내 들었는데요. 명분은 당원 주권론이었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논리인데요. 이면에는 올해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을 노리는 정청래 대표와 이를 저지하려는 친명계 간 신경전도 숨어 있다는 분석입니다. 관련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민주당 대변인 맡고 계시는 박경미 전 나오셨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페이스북 글을 읽어보면서 많이 동의도 했는데 김상일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대변인님. 네. 1인 1표제 논란. 지금 강득구 이제 신임 최고위원하고 박수현 대변인하고 약간 설전이 있다가 두 분이 이제 사과하면서 좀 봉합되는 모양새지만 네. 정청래 대표의 의지는 확고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1인 1표제를 둘러싼 최근의 상황을 잠깐만 짧게 복기를 해보면은 강득구 전 의원이 이제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제 좀 이의 제기를 했고 그에 대해서 박수현 수석이 기자간담회 때 이제 해당 행위라는 좀 이제 강한 표현이 나왔고 그래서 강득구 최고가 이제 기자회견까지 예고를 하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고 그런데 이제 다행히 19일 청와대 만찬을 통해서 이제 화해 모드가 형성이 되면서 SNS를 통해서 이제 훈훈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우리 뭐 이견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덮기보다는 사실 총론에서는 일치된 의견이 있더라도 강론에서 좀 결이 다른 의견이 있다면은 그거를 드러내놓고 우리는 이래서 이렇게 생각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간극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협의를 통해서 합일점을 찾아가는 수구의 민주주의 저는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글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님의 이제 올해 그 전당대회를 와 관련해서 좀 뭐 이런 좀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1인 1표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던 논의됐던 거잖아요. 사실 지금 이제 40대 1에서 20대 1 됐고 국민의힘은 애저녁에 1인 1표제였고요. 그래서 이게 이럴 때는 왜 국민의힘을 또 갖고 오십니까? 아니요. 국민의힘도 하고 있는 너무나 이제 지당한 그런 제도라는 점 그리고 사실 누구나 1인 1표제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적용 시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소외 지역들 우리 취약 지역에 대한 보완책 이런 데서 이제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인데요. 저는 건강한 민주주의가 지금 민주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인 1표제 방향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도 뭐 이견은 네, 없는 것 없습니다. 같아요. 왜냐하면 네.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도 당대표 시절에 1인 네. 1표제 방향에 대한 본인의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정청래 대표에게 명분을 준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다만 강덕구 의원의 그 얘기를 보면 1인 1표제를 추진하기에 앞서서 정청래 대표가 이번 당대표 전당대회 연임에 도전할 것인지를 밝혀라가 핵심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뭐 곤란하신가요, 답변하기? 아니요. 이게 사실 정치는 생물이라서 그 중간에도 계속 상황은 바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답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또 이제 1년 당대표가 아닌 또 연임의 가능성을 뭐 열어놓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확고하게 한다 안 한다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시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근데 뭐 당연히 이제 그 가능성은 열어놓으신 거죠. 언론은 강덕구 최고의 의견을 김민석 총리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는데요. 이쪽 김민석 총리랑 또 강덕구 의원님이 워낙 또 뭐 각별하신 관계이기도 하고 글쎄요. 근데 저희 이렇게 당 대표로서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렇게 유능한 그런 또 당 대표 후보 두 분이 많은 거는 우리가 행복한 일 아닙니까? 민주당으로서는. 평론가님, 네. 본질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이란 물론 언론은 이러한 그 이면을 보는 것을 좋아하고 또 재밌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평론가님의 페이스북 글을 이제 유심히 봤는데 당원 주권 논리에 대해서 네네. 그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하셨단 말이죠. 맞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게 뭐 사실은 이제 그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그 가장 뛰어난 학자 중에 한 분이 이제 최장집 교수님이신데, 네네, 민주화 이후의 최근에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라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지신 분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어떤 하나의 집단들이 뭐 주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에 대해서 그 맞지 않다라는 문제 제기를 한번 하셨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제가 그것을 좀 이어받아서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주권이라는 것은요, 이제 국가처럼 절대적인 일을 결정하는 권한인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성이 있고 배타성이 있고 공공성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정당이나 다른 그 사회 기구들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이지 최종 주권을 대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주권을 가진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정당도 거기에 당원들의 돈만이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 있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쵸. 세금이 그쵸. 보조금이라는 네. 이유로. 그러면은 본인들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공공성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책무가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당원들의 의사결정이 최고성 그리고 배타성을 가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입장만으로 모든 것을 다수의 횡포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당에서 참여를 더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결정하고 이런 구조를 만드는 그런 가치가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주권이라는 표현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완벽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 명분을 부여하면 이의제기라든가 아니면은 다양한 의견의 도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다 막히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굉장히 독재적인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을 선동과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 그 뭐랄까요? 조직화를 잘하는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그 위험성이 굉장히 큰 것이다. 그래서 주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당원 참여의 확대,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론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가령 정당이란 것은 네. 정치적 결사체인 것이고 네. 그 당원들의 의견을 통해서 정치적 입장을 내놓고 네. 그 정치적 입장이 이념이 됐든 정책이 됐든 그것을 통해서 국민에게 투표로 묻는, 네. 그렇게 본다면 정당의 주인은 또 당원이다, 이러한 논리도 성립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그렇게 되려면 하나의 그 보완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의사 정족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의결 정족수라는 게 있지 네. 않습니까? 그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100만 당원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굉장히 뭐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분들만 참여하는 속에서
그것을 잘 조직화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의 당원과 20%의 당원을 의사결정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아무도 이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가면은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만약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고 그것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저는요 여기에 정적 투표율 그다음에 정적 의결 수 이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의사결정 기구가 되려면 그렇지 않는 기구들은 그걸 다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책임도 지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대의원, 국회의원 다 누굴 대표해서 의사표현을 하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도 지지만 당원분들 같은 경우에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거예요? 못 지잖아요. 그럼 의사가 결정되고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그냥 밀고 가버리면 나중에 그것이 흐름을 바꾸거나 보완하거나 책임을 지거나 이런 데서 굉장히 요원해진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인 1표제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인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갖는 폐해도 보완하면서 우리가 진정 좋은 방향을 향해서 가기 위한 논의는 열어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1인 1표제를 하려면 50% 이상이 참여해서 결정을 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변인. 저는 그 김상희 평론가님의 그 주권이라는 개념에 대한 굉장히 학술적이고 심도 있는 그런 분석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하면서도 또 이 주권을 그냥 지금 우리가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 그다음에 민주당은 당원 주권 정당 이렇게 얘기할 때 주권은 좀 그냥 상식적인 의미로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엄밀한 분석도 그냥 필요하겠지만요. 상징적인 의미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과반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12월 5일에 중앙위에서 이제 부결이 됐었잖아요. 지금 중앙위원이 모두 596명이고 네네. 제적 과반이어야 하니까는 299명이 되어야 하고 당시에 271명이 찬성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28표 정도가 부족했었어요. 근데 당시에 투표에 참여한 중앙위원이 373명이라서 찬성률 자체는 63%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재부의를 할 때 저는 373분 그거보다는 좀 더 많이 참여를 하실 걸로 생각을 하고 그간에 이제 12월 5일부터 지금 이제 2달여 가까운 기간 동안 또 공론화를 거쳤기 때문에 가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대변인, 민주당은 현재 대의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네, 그것이 영남에 대한 보완책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대표성을 지녀서. 그러면 민주당의 권리 당원들이 대부분 호남에 좀 집중돼 있는 네. 점을 고려한다면 이 영남에 대한 그 대표성이 좀 사라지고 비례성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 이에 대한 보완책도 논의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없이 그냥 무작정 1인 1표제로 간다? 그럼 지역별 특수성도 전혀 고려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전국 정당을 지향하고 있고 영남도 당연히 우리가 끌어안아야 되고요. 그런데 그 취약 지역에서의 표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서 보정하기 위해서 그 특정 지역 유효 그 표들의 가중치를 두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인 1표제에 대해서 조금 이의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일단 그 당위성 방향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취약 지역에 대한 보완책에 대해서는 다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여러 가지 가중치를 두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그런 논의와 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평론가님. 네. 그 좀 전에 지적하셨던 주권 개념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가 좀 장시간을 두고 좀 네. 토론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좀 현실 정치로 한번 돌아가 보죠. 네네네. 지금 이 1인 1표제를 둘러싼 논란이 결국 8월 있을 전당대회를 서로 겨냥했다. 동의하십니까? 네. 어떤 면에서 동의하시죠? 충분한 논의. 그러니까 그야말로 공공선을 위해서는 이 속도만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함께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옛날에 운동을 할 때도 그랬잖아요.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으로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 이유는 그것이 갖는 가치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랬을 때에 함께 하는 그 안정성 그리고 그것이 안정성이 흔들리지 않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예측 가능하게 자기의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 갔을 때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다 질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지금 많은 개혁들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가치의 중요성을 생각한다고 왜 이렇게 빨리 가야 되지? 라는 의문은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네네. 그런 속에서 정청래 대표께서 처음에 나올 때부터 본인은 연임을 하겠다 이렇게 주변에 말을 하시면서 나왔어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사실은 일각에서는 무슨 대표를 2번 하겠다는 걸 처음 나오면서부터 얘기를 하지라는 반감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일련의 과정으로 보여지는 게 많습니다. 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당대표 시절에 1인 1표를 말씀하셨지만 문제 제기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가는 걸 선택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걸 이제 와가지고 그렇게 선택한 거를 틀렸다고 할 건가요? 방향은 우리가 쭉 가지만 보완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럼 영남의 대표성은 자 국회의원조차도 1인 1표 등가로 갑니까? 아니잖아요. 네네. 지역의 대표성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구별로 인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헌재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책이나 제도가 완벽한 제도나 정책은 없는 겁니다. 네네. 모든 것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타개하고 함께 공공선을 향해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무엇이냐. 그 상황에 비추어 이런 걸 가지고 보완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고 또 변경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런다고 한다면 그런 논의들을 충분히 하고 진정성을 인정받는 가운데서 진행하는 거와 뭐 이렇게 반발이 꽤 있는데도 아니 이게 오라라고 쭉 가는 것과 정치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해석하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는 정치인들의 어떤 말과 행동을 많이 본 사람 입장에서는 저거는 뭔가 원하는 바가 있으니까 이 타이밍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거를 정청래 대표께서도 아실 텐데 그렇죠. 그거는 애써 무시하시면서 이렇게 밀고 가는 이유를 우리는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죠. 네, 그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당원 투표를 할 거거든요. 여론조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 압도적인 뭐 지지가 나온다면 혹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품는 당원들이 많다면 그 조사 결과에 또 많이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앙위원들도 그런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의견 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그 조사의 위험성이 이제 네, 자꾸 이제 물론. 1인 1표제의 위험성과 같은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려면은 대표성을 잘 배분해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정말 통계적으로 통계 잘 아시니까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정직하고 투명하게 해서 해야지 안 그러면 정말 우리 뭐 선거 우리 운동 많이 해봤잖아요. 네. 남의 전화기까지 이렇게 깔아놓고 거기에서 한 사람이 답변하고 뭐 이런 어떤 경우까지도 해가지고 이렇게 선거를 치르는데 우리가 그런 조직력을 가진 쪽에서 여론을 만들어가는 그런 방식이 되게끔 하는 여론조사는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또 우려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 뭐 대의원 제도의 문제점도 솔직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것이 조직표고 네. 오더표고 네. 이렇게 그러면 그것은 과연 민주적 과정을 거쳤느냐 이런 반론도 제기 가능한 것이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1인 1표제에 그 숨어 있는 이 향후 8월 있을 전당대회 그렇잖아요. 그걸 또 보는 시선도 당연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지금 강성 당원들이 좀 민주당 당심을 좀 보다 강하게 대변하지 않습니까? 그걸 믿고 정청래 대표가 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뭐 의심의 눈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정말 그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정말 그런 정당입니다. 그래서 의심입니까? 그래서 어쨌든 방향성에는 동의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모든 사람의 권리가 충족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보완장치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결정족수라는 제도를 가져오신다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뭔가 의구심이 있다면 의구심을 해소해주는 이야기를 저희는 이제 듣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모든 사람이 평등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좋은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모든 것들이 시대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럴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여성들의 권익을 신장해주기 위해서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것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가 그럼 과연 모든 1인 1표에 의해서 그것을 했다면 해결할 수 있었을까? 그 시대상에서 이런 것도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 모든 것이 절대선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1인 1표제 논란 두 분 모시고 다음에 다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 전 의원이셨고요.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